네, 요즘에 아무래도 또 정치 계절이다 보니까 아침에도 그 정치 콘텐츠 소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도 그렇고 또 뭐 녹화된 것도 뭐 역시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뭐 총선이니까 그렇게 또 보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럼에도 이 경제 콘텐츠도 놓치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정치 컨텐츠는 또 장르만 여의도라고 있지요. 네, 그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스라엘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이란의 영사관을 뭐 폭격하는가 하면 또 국제기구 사람들이 탄 차량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건 실수다라고 뭐 사과를 했습니다만 과연 그게 사과로 끝날 일인지, 그리고 가자지구 남부에서 또 지상군을 철수시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 이스라엘 대사님 모시고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언제쯤 계셨었던 거죠? 이스라엘에? 제가 이스라엘 대사로 했을 때는 2008년에서 11년이고,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대표를 했을 때는 2005년, 6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문제 또 그 중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또 갖고 계시고 끊임없이 또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또 아는 분들도 여전히 또 연락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워낙 이제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아는 과거에 이제 친구들하고 양쪽 다 음.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함께 또 들어보고 계시는군요. 네, 팔레스타인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이스라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이벤트로 보고 계신 게 혹시 어떤 겁니까? 그 이란 영사관 폭격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거의 전쟁 수준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 외교 공관, 네.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치외 법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사관에 대한 이 공격은 국토에 대한,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거는 겉으로만 외교 공간이지 사실상 군사 지휘부였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네.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군인들. 지금 쿠드스 군 지휘관들이 여러 명이 네, 네, 8명 정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네.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뭐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거 전쟁을 선언해야 뭐 마땅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직접 뭐 미사일이든 아니면 뭐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공격하든 이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아마 그렇게 가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선 지리적으로 볼 때 네.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는 약 2,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상군은 물론 불가능할 것이고 전투기를 동원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스라엘 측에서 아주 강하게 또 반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란이 또 선택할 수 있는 네. 옵션이라는 것이 이번에 영사관이 폭격당했기 때문에 네.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걸 목표로 해서 또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죠. 네. 28개 공간에 대해서 일단
일시적인 폐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중동 지역에 있는 아닙니다. 전 세계? 전 세계에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28개의 공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러한 측에서는 28개가 아니라 모든 공간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옵션이 네.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가능성을 본다면은 하마스 지원 세력이 여태까지 지금 이란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지원 세력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본다면은 지금 여기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여 밑에 있는 그 예멘 후티 반군 이걸 통해서 지금 공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 그걸 갖다가 강도를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공격이냐 또는 아니면 지원 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네. 문제가 남아 있지만은 여전히 할 것으로 보고 굉장히 강도가 셀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하는데 과연 뭐 제3자를 이용한 뭐 후티나 이렇게 남의 손을 쓸 거냐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어디 영상 같은 데를 폭발시킬 거냐 요 정도 선택지가 남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마도 이스라엘 그 미사일 방어망이 또 촘촘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네. 하나 유의를 해야 될 것은 네. 미국이 네.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그 공격을 자제하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전이 되면은 매우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5차 중동전까지도 네. 이제 번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란으로서는 네. 지금 이 문제보다 사실상 더 급박한 문제들이 또 손에 있습니다. 그게 그 경제 제재, 네.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 두 네. 번째는 그 현재까지 그 히잡 사태로 인해서 국내적인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다독거려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미국의 그 의지에 반해서 네. 진짜 확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란은 매우 노련하고 신중한 외교 안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렇게 확전까지 이스라엘과 전면 대결을 할 그런 상황까지 나아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당연히 이제 국내 상황도 안 좋고 특히나 이제 뭐 경제 상황이 거의 뭐 최악의 상황까지 갔으니까 어쨌든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좀 하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 국내 안 그래도 좀 좋지 않은 여론인데서 여기서 명분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 반드시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복은 반드시 한다.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란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느냐 아니면 지원 세력을 통해서 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고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남아 있는데 아마 미국의 의중을 상당히 헤아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제 제재를 좀 풀어야 되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인 좀 전면적인 보복은 힘들 것 같고 뭔가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는 수준에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소한이라는 말은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은 지원 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계속 공격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국내 여론도 달래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시야의 지도국으로서의 또 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확전까지 가지는 않는 수준으로. 네. 네. 그 이스라엘이 이 이란 영사관 폭격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자지구를 도와주는 그 국제 구호 단체 차량을 또 폭격했잖아요. 네. 이거는 전 세계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슈 아닙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 단체, 이제 네. 식량 그리고 음식을 이제 제공하는 단체죠. 이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7명 희생 당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네. 오폭이었다,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관련되는 국가들이 미국, 영국, 폴란드 이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네. 지금 현재 이제 항의가 들어오고 있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서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사건과 영사관 폭격 사건 이 두 가지가 지금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사고를 치는 게 뭐 분석이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니까 네타냐후가 거의 지금 국민적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뭐 해외로 좀 돌리거나 전쟁을 좀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음모론인데, 음모론인가요? 네, 네. 지금 네타냐후의 국내적인 입지는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계속 연장해 나가는 것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난번에 10월 7일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당해서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1,200명이 살해당했고 3,300명이 부상당했고 한 250명 정도가 인질도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매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그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마스를 완전 제거해야 되겠다는 이 목표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계속 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이 언제 벌써 6개월이 지났고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네. 언제 끝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마지막 이제 관문이 라파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그냥 지금 거기에 있는 민간인이 약 130만 명이 지금 현재 피난을 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소개시키지 않고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 희생자들이 대량으로 이제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엄하게 지금 현재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그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기습을 받아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또 인질로 잡혀가고 한 거는 뭐 충분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혹은 뭐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는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이해는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지금 이란 영사관 폭격한다든지 아니면 그 국제 구호단체 차량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나라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거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뭐 음모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타냐후가 워낙 지금 뭐 주말마다 시위가 막 벌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물러나라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좀 이렇게 밖으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들이 있던데 그보다는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음모론에 근거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직면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네.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타냐후가 연정을 지금 구성해서 있는데 네. 그 연정의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을 보면은 매우 강경 우익입니다. 아, 그 우정당들이 있죠. 예. 네. 그 극우 정당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그 시위를 하면서 퇴진을 하라고 했을 때 네. 그 요인으로 물러나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정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국민들로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이 네. 6개월이 됐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 하마스 완전 제거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질들도 지금 현재 다 석방이 돼서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네타냐후의 지도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따라서 네타냐후로서는 사실상 그렇게 입지가 강하지 못하고 네. 선택의 여지도 그렇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그러면 이 정부에 대해서 네타냐후 정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도 꽤 있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지지를 보낸 분들이 꽤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 1월에 했는데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 세력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강경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마스 완전 제거, 라파 공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타냐후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도적인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월드 센트럴 키친 그 봉사단원들의 네, 사망이라든가 영사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스라엘 국민들도 참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계시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연락이 또 아마 되실 테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것 정도를 지금 바라고 있는지 예전처럼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어떤 거를 또 바라고 있는지는 혹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가자 지역에 130만 명이 이제 피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약 60% 정도 파괴가 되었고 또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네. 또 주택이 약 65% 정도 파괴가 됐습니다. 주택 65%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주민들로서는 다 피난을 가 있는 상태고 지금 안전한 곳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상당히 이 감정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 이스라엘 저항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 하마스가 이 일을 잘못 저질러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이제 올라갔다는 그런 이제 그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주민들은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네. 그나마 상당 부분의 주민들이 이제는 그만 평화적인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과 화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세력들도 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네. 그런 세력들이 위축이 되었고 이스라엘 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평화주의자들이 더 이상 발붙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뭐 협상을 한다든지 뭐 조율을 한다 이런 것도 거의 어렵겠군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러면
출구 전략이 뭐냐,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에 있는 그 세력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더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아마도 그렇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네. 대화의 물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나 그래요? 네. 현재 이스라엘로서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대안을 또 잘 제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뭐 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조금 왔다 갔다 합니까? 미국은 네. 지금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대선입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예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미국의 입장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유권 인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적인 희생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질을 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 음흠.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접근을 했는데 네. 이스라엘이 점차 그 미국의 입장에서부터 좀 벗어나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거에서 네. 스윙 스테이트에서 만약에 한두 개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 요인으로 인해서 네. 바이든이 진다고 하면은 아마 전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 문제가 미국 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 사태로 말미암아 네. 지지를 조금 잃고 있는 것이죠. 네.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현재 표 차이가 지난번 선거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권에서 이민 간 미국 국적자들이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투표하느냐 하는 것은 네. 바이든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친 이스라엘 성향을 뭐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치면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아예 그냥 뭐 점령을 해버린다 이런 것까지도 용인 혹은 이제 암묵적 지지를 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문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독단적으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걸로 그런가요?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의 그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유엔의 입장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국 정치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볼 때 그 소수 민족들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지 세력들이 조금씩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의 입장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지난 3월 말인가요? 왜 그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뭐 통과가 좀 됐다고 하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근데 현재도 그 뭐 통과된 안이 적용되진 않는 거죠? 그냥 유엔에서의 선언적 의미 정도로만 가는 거예요? 그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네. 안보리 결의안은 헌장 25조에 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구속력은 있는데 안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단이 또 없습니다. 그게 유엔입니다. 따라서 네. 지금 유엔이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 여러 개의 결의안이 이미 채택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완전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유엔이 무력하다, 뭐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강제는 되지만 안 지켜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강제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네. 뭐 정해진 제재 수단은 없지만 그래도 그 외에 각 국가들이 선택할 뭐 방법들이 있긴 있겠죠. 뭐 경제 제재가 됐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할 수 없나요?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면은 네. 역시 또 안보리에서 그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별도의 결의안이 또 있어야 예, 돼요. 별도의 결의안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헌장 제 7장에 강제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5개의 상임이사국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반대할 나라가 있을까요? 아마도 네. 제 생각에는 강제 조치, 경제 제재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미국은 또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지금 결의안 거기에는 네. 미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네. 이 기권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강제 조치에 대한 결의안이 또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선뜻 응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미국이 살짝 그냥 기권을 함으로써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결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하도록 그냥 냅둔 건데 이번에 만약에 강제로 어떤 경제 제재를 하자 이런 결의안이 만약에 올랐을 때는 미국은 아마 그 선택까지는 못할 것이다.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예상을 네.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란에도 시비 걸고 시비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전쟁을 걸은 상황이고 팔레스타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는 국제 구호 단체도 아주 심각한 공격을 한 여러 군데 전선을 지금 넓힌 상황인데 그 중에 그나마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조금 희망적인 상황인가 싶은 게 이제 남부 쪽에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군대를 좀 빼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믿을 만한 정보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좀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미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네. 그 칸 유니스 지역에 있는 98사단을 이제 철수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에는 네. 한 개 여단 하나가 지금 현재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칸 유니스에 들어갔던 그 사단이 작전을 시행한 지가 약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수를 해서 휴식과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철수 쪽보다는 재정비 쪽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라파 공격을 네.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라파 공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하마스의 군사 지휘부가 그 땅굴을 통해서 라파 지역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반드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대를 뺐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재정비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 다시 힘을 좀 정비를 해서 대규모 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물러나는 경우에는 네타냐후로서는 정치적인 입지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가자지구에 정말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아주 끔찍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할 상황일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진짜 원하는 게 그냥 가자지구에서 아예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그냥 몰아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었었고요. 거기를 다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식의. 그래서 실제 그걸 추진하는 거는 설마 아니겠죠? 지금 가자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야 된다라는 그 강경, 네. 그 이스라엘 강경 우익
에서 나오는 얘기고 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네네네. 뿐만 아니라 하마스 쪽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 하마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그 240만 명이라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게 없습니다.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인근에 있는 이집트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마 뭐 그런 일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뭐 저도 생각은 좀 하는데 워낙 요즘 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행동들을 보면 진짜 그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자, 그럼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그 중동의 그림은 대체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전 대사님께서 조금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 또 이란은 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게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의 또 하마스라든지 혹은 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간략하게 좀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가겠습니까? 네, 이 전쟁은 아직도 시간이 꽤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쟁 후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네. 지금 현재 이슈가 후에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대로 진주해야 되겠다, 아니면 군사 통제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입니다. 네.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일단 전쟁이 끝나면은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가자 지역을 통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뜻과 미국의 입장이 융합이 돼서 거기에 접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 해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인데 미국도 그걸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국가 해법이 완전히 완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대한 목표 설정을 하면서 전쟁이 끝날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네. 지금 현재 전쟁 전에 시작이 되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문제, 이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서 평화 유지, 그리고 각 지금 현재 아랍 국가들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동 지역에 안정을 필요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아랍 국가들이 앞으로의 평화 유지, 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점차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우디도 굉장히 또 문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막 열면서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또 몇몇 도시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또 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좀 더 중동 국가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뭐 종교 문제가 됐든 혹은 뭐 여러 국제 정세 충돌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평화가 빨리 오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사님께서는 주말에 꽃 좀 보셨어요? 네.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무슨 꽃이 좀 유명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사막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나는 꽃들, 그리고 네. 주로 우리가 말하는 그 감귤류의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집안에 보면은 네. 제주에 가면은 이제 길거리에도 감귤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스라엘에도 가정마다 그런 감귤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따먹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시지요. 우리하고 품종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먹기는 곤란하고 다른 또 가공하는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뭐 이스라엘에도 빨리 평화의
열매들이 좀 열리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대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좀 와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여기 상황 바뀌는 대로 혹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대로 다시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도 잠시 후에 시작이 될 텐데요. 오프닝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아마 뭐 삼성전자나 몇몇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높으실 텐데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저희 오늘 아침 라이브를 마무리하고 오프닝벨 라이브로 저희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